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흠집내기 정치쇼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오늘입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딱 오늘로 취임 6개월 됐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본다면 짧게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고민이 되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표현이 옛날에부터 있었잖아요. 네네. 진짜 다이나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여야의 성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이나믹 윤석열 정부였다. 이렇게 한 줄 평 해주셨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제 다이나믹 이렇게 표현하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긍정적 의미 역동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빗대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는데요. 뭐 굳이 뭐 제가 평가할 것도 없이 지금 대통령의 각종 지지율을 보면 사실은 아주 핵심 지지층 빼고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한 시간이었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해서 다 비정상일까요? 지금 하는 정부의 방향이 꼭 100% 옳은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방향들이 우왕좌왕 6개월을 만들어 왔던, 그래서 희망을 좀 잃었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지난 6개월을 함께 좀 돌아봐야 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박수석께서 말씀하시는 한 줄 평은 우왕좌왕 6개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예. 지지율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6개월을 맞아서 방송 3사가 여론조사로 뭐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지도 나온 부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또 SMK 이렇게 3사인데 가장 높게 나온 긍정평가가 33.4% MBC고요. 가장 적은 건 28.7% SBS에서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30%대 초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 이런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는 우리 내부에서 원래 대통령 지지율은 30% 정도 받는 거라는 인식이 굳어질까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각 책임제라면은 이거는 총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30%가 아닌 40%대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이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것이 국민의 지지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밑에서 이 지지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탄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계속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러면서 정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이것이 주는 파장이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정호김 의원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 내내 40% 지지율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하고 정권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제 개인적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 동력을 잘 확보가 돼서 대통령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 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그 지지율의 어떤 그 정체 이것보다도 그것도 문제지만
저것이 고착화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런 수준으로 아주 고착화되고 떨어진다면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뢰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각종 메시지가 제가 전 정부의 국민소통수석의 경우로 보면 예. 정말 메시지가 너무 빠르고 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만큼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증거겠지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정부 여당이나 기관들에게 이렇게 어떤 메시지들이 가이드라인, 방향이 되면 안 되는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너무 결론적으로 규정적 메시지가 너무 일찍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구 참사를 보더라도 첫날에 이것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재 규정들을 탁탁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런 어떤 초조함의 반영이 아닌가 싶고요. 좀 대통령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평상심을 찾고 그러면서 국민의 진짜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성찰하는 그러한 어떤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지율 40%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최소 40%나 넘어야 이게 좀 국정에 탄력을 받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뭐 그런 것들을 기계적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네. 이미 저는 그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처음에 봤거든요, 당연히. 네. 그런데 취임 100일을 참 우려스럽게 넘어갔고 지금 6개월을 맞이했는데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그 대통령실에 빠른 걸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네. 12구 참사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넘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남은 1주년, 취임 1주년까지 6개월 동안 정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좀 정비해보고 그 출발은 지금 6개월 이런 지경인데도 지난 6개월 동안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회복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대응이나 어떤 조치들을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당장에 지금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신 게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입니다. 3사에서 이 관련된 여론조사 설문도 했는데 정부가 이태원 참사, 뭐 12구 참사라고도 하죠. 이 참사에 대응을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KBS는 26.8, 부정이 69.6이 나왔고 MBC 역시도 뭐 22% 그리고 부정이 72.9%까지 올라가고 SBS도 긍정이 27.8, 그러니까 전부 다 긍정이 현격하게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시고 실제 정부 대응이 이런 수치로 나타날 만큼의 부족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부든 참사가 일어나면은 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응에 있어서 대통령은 사실은 그 위기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또 조문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의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전에 경찰 그리고 그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경찰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정말 비분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데요. 네.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책임은 그 해당 정부가 지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총리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또 사실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인식이 여론에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책임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대중들이 여론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정부 지지도를 얘기하면서 네.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야당이 초거대 야당이면서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인 것은 맞지만 사실 이 169석의 야당이 과연 협조할 것에 대해서 협조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와 민생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2년 후에 어떤 총선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이 정쟁으로 흐르면서 상당히 일방적으로 비판과 공격을 가하는 그 야당의 어떤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정부의 한계도 일정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에 대한 그래프 계속 봤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시는지.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112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셨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상태에서 뭐 저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어떤 국민적 어떤 분노에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애도 기간에 정쟁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다음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가서 뭐 행사 주체가 없는 뭐 그런 행사에 대한 책임 운운 뭐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그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 자르게 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그냥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 제로, 그다음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세월호 때처럼 이것이 끊임없는 정쟁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뢰가 없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야당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세월호 때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야당은 야당대로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정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빌미를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저는 그 169석의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하다 보면은 정부가 계속해서 그 소위 지지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보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얼굴만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저 개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스핀 닥터라고도 하고 또 동양에서는 제갈량과 같은 장자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모든 것의 정책 결정에 지금 대통령만 보여요. 예를 든다면은 비상 안전과 관련한 회의를 하는데 이거 원래 공개하는 것이 아닌 비공개 회의인데 갑자기 이거 공개하라. 이거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왜 제갈량이 필요하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결단 내려지고 결정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6번씩이나 조문을 가는데도 이 지금 국민 여론의 반응은 지금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제갈량 얘기를 하냐면은요. 삼국지의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장수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제대로 보고 정말 지지율을 획복해가지고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결단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나오다 말고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야당은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제갈량이 필요하고 읍참마속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에 대한 그래프도 봤고 야당과 대치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민주당 그리고 야당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출된 요구서를 보면 조사 목적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었고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해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사 배경에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는 관심 바뀌고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 함께 제출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불순한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배경은 뭘까요? 저는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야당, 민주당이 아주 옛날부터 잘한 게 그거거든요. 민주당은 야당을 계속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예. 들으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얼마나 자기 세력의 이해에만 지금 그 매몰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하자면은요. 네. 검수완박이라고 해갖고 대양 참사는 경찰이 수사한다라는 법을 통과시킨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경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모순이에요? 근데 바로 역의 논리로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검수완박이 잘못됐다 해놓고 지금은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양쪽에서 왜 저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면서 아주 강성으로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나라가 운영되는 모습입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미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장 다 책임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특수본에서 하잖아요.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데 지금 그 특수본은 또 어떤 그 스테이크가 걸리냐면 여기서 자기 동료 후배 있으니까 경찰을 봐준다? 그럼 대한민국 경찰이 여기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1차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 검수완박법상 이렇게 돼갖고 보안 수사를 그다음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그때 민주당이 나서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들과 의심을 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사법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지니까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아주 이걸로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대로 하자면 지금 그 특별수사본부 하는 거 보고 1차 결과 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가짜 뉴스도 있다 그러는데 진실은 규명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해가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정치 공방이라고 느껴져요.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요. 우선 예를 들면 작년에 LH 신도시 3기 그 비리가 생겼을 때 그 주호영 그 당시 원내대표 그때도 원내대표셨어요. 그때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와대 전수조사 그리고 특검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이걸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LH 신도시 비리와 이태원 12구 참사가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주장을 못할 사안입니까? 왜 입장이 그렇게 바뀌셨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명분을 실효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강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용산경찰서에서 실무자가 군중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오히려 전달되지 아니하고 묵살됐잖아요. 그래서 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 실무자를 회유하고 문건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이 은폐되거나 쉽게 얘기하면 삭제되거나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회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드러나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 이것은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은폐되기 전에 이것을 국회가 법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셀프 수사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1988년 이 국감과 국조법이 출범한 이래로 10명 이상의 어떤 국민이 목숨을 잃었던 사례가 모두 19건이 있는데 그중에 삼풍 붕괴 사고 그리고 네. 세월호 두 건이 이제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와 동시에 진행이 됐고요. 그런 참사는 아니지만 별도로 가습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실시됐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한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큰 이런 사안에는 가급적 국정조사가 동시에 수사와 동시에 진행이 된 사례가 있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유 때문에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뭐 정쟁으로 끌고 간다거나 그럴 생각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특검 얘기도 민주당 입장에서 지도부 차원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네. 특검을 주장을 하면 특검 역시도 꾸리거나 하려면 또 수개월이 지나고 그 부분 역시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는 너무 지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때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정조사의 교훈은 세월호 때 어떤 것도 잘 해내지 못한 뭐 그런 교훈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습기처럼 성과를 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여야 간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인데 세월호 때 증인 채택만 가지고도 안 된 걸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인데 특검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서로 여야 간에 서로 반대하고 구성부터 그게 정쟁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오로지 진상 규명만 목표로 서로 한다면 시간이 끌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약간 많은 정도지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일어났던 진상 규명의 셀프 수사로는 좀 의혹이 생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국민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필요한가,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KBS, MBC, SBS에서 한 부분인데 일단 KBS와 MBC 두 개만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모아봤습니다. KBS에서는 수사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라는 게 43.1%로 한 10%포인트 차 날 정도로 더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MBC에서는 실시해야 한다라는 게 49.9,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라는 게 44.3,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국정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민은 수사를 통한 규명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참고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통령 답변까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제 개인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론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특수본에 의한 수사가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사 결론이 나온다면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중을 설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국정조사 아니라 더 그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의 그런 일련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든다면 아까 지적하신 경찰 내에서 은폐하거나 삭제하거나 회유한 정황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정말 그
특별한 결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이 제대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예. 영원히 그 경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그 폄훼되고 조롱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당장 오늘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계속 그때까지 또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회에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네. 나게 되면은 그것을 누구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도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서 국민은 수사를 바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요. 방금 우리 이렇게 그래프에서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도 그만큼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정답이실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정쟁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제출 보고가 되더라도 의결은 한 1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정호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국민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지켜본 후에 필요하다면 하자는 의견이 또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현재까지는 이 셀프 수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좀 아직 가시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지켜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10일 시간이 있는 동안에 여야 간의 대화를 더 해보고 그다음에 특수본의 수사를 국민이 아마 지켜보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어떤 증거의 은폐나 이런 축소나 이런 어떤 기미가 한 번 더 보이면 이것은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요구서 제출을 해도 24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있으니 예, 그때까지 특수본의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것이다. 네. 그때 여론의 추이가 바뀌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야당의 요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는 야당의 당락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적 아픔에 공감하는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지 이것이 어떻게 야당의 요구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해놓으면 정쟁으로 가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당은 앞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있으니 특수본이 최선을 다해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면 뭐 국정조사 필요 없지 않겠냐 이런 어떤 방향만 이야기하면 되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야당을 상대로 정쟁이다. 뭐 의도가 있다. 이렇게 아주 규정해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하자는 얘기죠.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그리고 민주당 사내 비서실, 국회 본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듣고 오시죠. 김진상 실장의 그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또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 이런 정치쇼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서 바로 다음 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민주당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국면 전환용 정치쇼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은 법대로 원칙대로를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기존에 뭐 그런 프레임을 계속 우리가 봐왔잖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그런 의심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안호영 수석대변인 설명대로 아니 이 정진상 씨는 당사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 왜 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가? 그리고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제로 제 기억에도 이루어진 바가 없거든요. 그럴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의 제출 형식을 해라라고 기관의 장의 허락이 있어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점이 지금 12구 참사
수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 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첫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 파쇄된 종이 몇 움큼만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런 정치적 상징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상징적 그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야당은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만약에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일단 이거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하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과연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리와 부패가 있었는가를 지금 조사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미국의 언론에서는 그것을 보도하겠지만은 그거 자체를 그 당 소속의 의원이 나와서 비판하면서 논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 정치의 특성이고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왜 국면 전환용 정치 쇼라고 반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12구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 특수본이 지금 하는 것이고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각자 다른 일을 제각기 하고 있는데 이걸 국면 전환용이라 그러면 애초에 없었던 일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정진상 실장의 별도 사무실이 없다는 걸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당직이 있잖아요. 당직.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하던데 아니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웬 직책은 그렇게 하나씩 줘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직책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자꾸 그 12구 참사하고 연계해갖고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것이고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밟아요. 더군다나 억울하면은 더더군다나 저는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가서 나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와 이태원 얘기를 이렇게 막 섞는 것 이거야말로 국면 전환용 정치 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제가 붙이면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할게요. 그러면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의 이 문제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 씨나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는 것이에요. 8억 6억.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에서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곽상도를 비롯해서 왜 이분들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죠? 왜 압수수색하지 않죠? 왜 같은 진술, 의혹 진술만 있는데 김용과 정진상은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죠? 왜 예, 여기는 안 알겠습니다.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 검찰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수사의 태도,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10초만 아, 해야 저희가- 됩니다. 맞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정치 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